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사시남정기, 어리석은 연수와 아들을 잃은 교씨입니다. 연수는 이제 교씨에게 사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부인은 평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언젠가 내 아주 의심스러운 것을 본 적이 있어. 저주의 글을 쓴 필체는 부인의 것이어서 안팎으로 말이 나돌까 그냥 불을 태우게 했던 것이오. 이제 생각하니 사람의 속마음이 어찌 그리 흉악한지 무슨 짓이든 다 할 사람이야. 교씨는 손뼉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의심스럽긴 하나 이번 일이나 지난번 일 모두 확실한 증거가 없어. 더구나 부인은 아버님께서 아끼셨던 사람이며 아버님의 3년상을 지극한 정성으로 치렀다. 고모님께서도 몹시 아끼시고 이날을 낳은 어미이기도 하고 쫓아내는 것만은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얼마 후 교씨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수는 아이의 이름을 봉추라고 짓고 먼저 얻은 두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유씨 집안의 아이인지 동청의 아이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두 부인의 아들 두억이 과거의 급제에 추관이 되어 장사현이란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두 부인도 아들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떠날 날이 잡히자 연수가 두 부인과 두억을 집으로 초대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떠나기 전에 너에게 청이 있다. 바로 너의 아내 일이다. 그 사람 원래 어질고 바른 사람이지 않니? 그 사람한테 죄가 없다는 건 내 100번이라도 보증한다. 내가 떠난 뒤 혹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고 혹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더라도 반드시 나한테 서찰을 보내 의논해다오. 네 고모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하인이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지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깐 채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장사란 땅이 비록 여기서 멀기는 하나 백길이 오가는 곳이니 정 어려우면 나한테 오게. 두 부인은 사씨를 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작별을 했습니다. 두 부인이 떠나자 교씨는 비로소 등에 박힌 가시를 뺀 것처럼 시원해하며 동청을 불러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동청이 소매 속에서 서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당나라 역사책이요. 당나라 고종은 황후와 후궁인 무소희 두 여인을 모두 사랑했다오. 그런데 소희는 황후를 없애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소. 어느 날 소희는 아주 어여쁜 딸을 낳았지. 황후도 그 딸아이를 어여삐 여겨 때때로 찾아가 어루만지곤 했다오. 하루는 황후가 그 딸을 어루만지다가 방을 나갔소. 그때 소희가 곧바로 딸을 죽인 뒤 크게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다오. 그 뒤로 궁녀들은 엄한 문초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온 적이 없고 오직 황후만 다녀가셨다는 대답뿐이었지. 결국 황후는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소. 고종은 마침내 황후를 내쫓고 소희를 황후로 삼았다오. 그 여인이 바로 훗날 측천무후라고 불린 여제요. 하지만 교씨는 호랑이도 제 새끼는 끔찍히 여기는 법인데 사람이 차마 어찌 자식을 죽일 수 있냐며 반대했습니다. 동청은 하인인 남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장주가 백자당마루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위엔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었고 마침 사씨의 하녀 춘방과 설매가 화원에서 꽃놀이를 한 뒤 마루 옆을 지나갔습니다. 남매는 두 사람이 좀 더 멀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숨에 장주의 목을 눌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달려가 설매를 붙잡고 울렀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목숨을 구하고 상을 받을 것이야. 설매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모는 장주가 깨어날 때가 되어 마루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장주가 온몸이 시퍼렇게 변한 채 죽어 있는 게 아닙니까? 유모는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교씨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끊겨 있었습니다. 교씨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것이 동청의 소행이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연수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남녀 하인들을 모조리 잡아 문초했습니다. 문초를 받은 설매가 울며 얘기했습니다. 마님이 장주를 죽이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춘방이 공자를 눌러 죽였다고 했습니다. 교씨는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말렸고 교씨는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도 연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소첩 1000만 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부인이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고 있었으니 다음은 상공께서 화를 당하실까 그게 두렵습니다. 연수는 내일 날이 밝으면 집안 사람들을 모아 사당에 아뢰고 간교한 여인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씨를 정식 부인으로 삼으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사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